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따라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린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구글이 어닝미스로 급락하면서 안 그래도 안 좋았던 투심이 더욱 악화되며 나스닥이 2.4% 떨어지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으로 높아진 투심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의 하락은 꼭 구글 때문만은 아닙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여 5% 근처까지 오른 것이 미국 주식의 탈주에 한몫을 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지표가 강력하게 나오자 장기 물가와 장기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며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 7월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보는 의견은 여전히 주류이긴 하지만 어제와 비교해 변화가 없었던 반면 금리가 내리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PCE 물가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가는 곧 고금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FOMC 직전에 있는 마지막 물가 지표의 발표이기에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연준이 물가 목표 2%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근원 물가인데요. 현재 시장은 지난달에 3.9%에서 의미 있게 하락하는 3.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거나 더 낮은 물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가마저 예상보다 높다면 그땐 정말 심각할 수 있죠. 비록 구글은 어닝미스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현재 미국 주식들의 실적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S&P 500개 기업 중 약 30%인 15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80%가 실적 기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글에 대한 반응도 솔직히 조금 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투심이 워낙 안 좋았는데 때마침 채권 금리까지 급등하자 일시에 패닉 셀링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다른 기술주들까지 함께 끌고 내려간 것이죠. 특히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아마존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구글이 반응이 안 좋았던 첫 번째 원인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적 미스인데 아마존은 시장 1위 클라우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게 이유였겠죠.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시장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iOS 개인정보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타겟 광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AI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 효율성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직원의 4분의 1을 감원하는 등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 비용 효율성이 증가한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고 덕분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나 했지만 곧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인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메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매출 둔화세가 관측되었다며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측보다 낮게 내놨고 바로 이 점이 안 그래도 안 좋은 투심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원인이 돼서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은 더욱 악화됐고 애프터마켓에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확연하게 약세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속되어 왔던 상승 모멘텀은 이제 확연히 깨졌죠. 모멘텀이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오르고 있는 채권 수익률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미국 주식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죠.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난 투심에 비트코인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도 그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증시와 반대로 상품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을 계기로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현재 2,000달러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원래 금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면 원래는 안 좋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강한 이유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도 존재합니다만 본질적으로 금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빛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부채를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현재 34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매달 6천억 달러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기세면 연말이면 35조 달러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채널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화폐 가치의 끝없는 하락입니다. 그리고 금은 화폐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는 화폐 가치를 그대로 흡수하는 자산이죠. 따라서 금리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 더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비트코인 역시 상품 자산으로서 화폐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 심각한 수준의 화폐 가치 절하는 금,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 자산의 가치를 크게 올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지정학 리스크와 상관없는 상품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고 이게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레전드 투자자 중 한 명인 폴 티드 존스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위험이 심각하고 미국의 재정 상태는 부채 증가로 80년 만에 최악의 상태라면서 부채가 부채를 불러오는 이른바 돌려막기 현상이 나오면서 화폐 가치 하락이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보다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을 더 추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저 역시 수개월 전부터 앞으로의 시장은 반드시 증권과 상품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려왔고 바로 지금과 같은 전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화두인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품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서의 전환 추세를 더 가속시켜줄 요인입니다. 매트릭스 포스트는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56,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금과 같은 귀금속 ETF 투자자 중 10에서 20%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편입될 것이란 전망이 가격 상승 예측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도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죠. 기존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투자로는 금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 비트코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채권 투자자들로부터도 문의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게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금만 100%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하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겠죠.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10에서 20% 정도만 섞어준다면 그러면 금이 대부분이라 여전히 안정성은 뛰어나면서 모자라는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레리 핑크가 주장한 블랙록이 현물 ETF를 출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상품 자산을 반드시 함께 투자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그냥 변동성 더 높은 나스닥이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면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로 리스크는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불장에서의 수익 가능성은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 비트코인의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흘려듣는 사람들이 많겠죠. 1, 2년 후에는 정말 크게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많이 늦어 있을 겁니다. 앞날은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보다는 일어날 확률이 높은 방향을 향해 적절한 수준의 안전 범위를 가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수립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면 이후로는 오히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사건들은 무시하고 큰 흐름을 보면서 약간의 조정만 더해주면 되죠. 오히려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악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는
대부분 대응이 아닌 반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높은 시야를 유지하고 감정이 아닌 원칙을 따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